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부담스러운 재료들에도 시장은 활기를 띱니다. 13일 목요일이었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악재보단 호재 그리고 한화입니다. 미국 물가가 뛰어올랐다는 악재보단 급물살을 탄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그리고 상호 관세 우려 완화라는 호재를 더 크게 받아들였고요. 여기에 파죽지세 한화그룹주들이 또 한 번 시장에 놀라움을 안겨줬던 하루였습니다. 양시장이 강했던 가운데 코스피 거래대금이 17조 원을 넘기며 6개월 내 최대를 기록. 그런 구체적인 수급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 심수영 캐스터와 체크해 보시죠. 미국 소비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어제 우리 증시는 여러 호재에 더 크게 반응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1.36% 상승한 2,583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기관이 6,730억 원 순매수하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면 0.55% 상승한 749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3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시장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9% 상승한 339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강한 순매수세 보인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불황으로 힘들었던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어제 크게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정책으로 중국 석유화학 기업들이 감산을 단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우리나라 업체들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우리 석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저가 공세였던 만큼 반사이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이에 어제장 롯데케미칼이 10%대, 금호석유도 10%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장비 섹터도 강했습니다. 여러 호재가 있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셧다운을 해제했으며 올 6월부터는 생산 설비 전체가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풀캐파가 계획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더해 과기부에서 국산 AI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에 훈풍으로 작용하며 특히 섹터 내에서 살펴보시면 제우스가 11%대, KC텍도 11%대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 섹터가 강세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백악관에서 대북 협상 업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가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섹터 내에서는 남광토건이 6%대, 현대건설은 4%대 강세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의 호재로 작용한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트럼프 푸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합의 속도전 나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현지 시각으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쇄적으로 통화를 가졌습니다. 각국과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여기에 푸틴과는 곧 만날 것이고 아마 사우디에서 회동을 할 거란 발언들도 있었죠. 물론 지금까지 나온 헤드라인들을 보면 트럼프가 러시아 쪽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어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우리 시장 해당 소식에 크게 반응을 했죠. 자, 그래서 어떤 섹터들이 움직였느냐? 재건주들이 역시나 크게 움직였죠. 미래세증권은요, 아마도 우크라이나 재건 규모가 5,500억 달러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을 한 바 있는데요. 종전은 결국 재건 시장이 열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에 전력 설비주들도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석유 화학주들도 반응을 했습니다. 중국의 감산 조짐에 더해 종전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마진이 좋아질 거란 기대감 때문이고요. 시장 전반은 인플레이션 우려보단 종전이란 호재를 더 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재건 뉴스를 보다 보면 드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가 종전 논의 중재 속도를 내는데 얻는 건 뭘까요? 어렴풋이 그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에 찾을 수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트럼프의 경제정책, 예를 들어 금리 인하 압박 등은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과는 상충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종전은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 풀린다는 걸 의미하고 이는 유가 하락 또 인플레이션 자극 완화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는 히토리와 같은 희귀광물인데요. 트럼프는 희귀광물 매장량이 높은 그린란드에도 야심을 보이고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찾아 핵심 광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연일 지원의 대가로 히토류를 달라고 시사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로부터 히토류를 공급받는다? 그렇다면 첨단 산업의 필수 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와 함께 미중 견제 보복으로 히토류 카드를 연일 꺼내들고 있는 중국 또한 견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방산주입니다. 종전으로 방산주 상승에 동력에 좀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건데 물론 어제는 한화파워의 방산주들이 강했지만요. 자, 그러나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어제 유럽 스스로 안보에 있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언급하며 블룸버그는요, 확실한 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안보에 있어 막대한 부담을 미국이 지고 싶지는 않아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트럼프의 종전안은 유럽연합에 향후 10년간 3조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미국의 방위비 삭감 가능성을 간밤 언급하긴 했으나 미국 국방부 장관은 간밤에도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강조했죠. 즉 유럽 방위비 확대, 이로 인한 K방산 수혜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지 시각으로 14일 오늘 밤부터 뮌헨 안보회의가 개최됩니다. 미국의 켈로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휴전안에 대한 추가적인 디테일을 공개할지도 지켜볼 포인트고요. 이외에도 서로 만나겠다고 한 트럼프와 푸틴,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닌 만큼 회동과 관련해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도 계속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호재로 작용한 또 다른 헤드라인,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임박, 미국 하원의장, 자동차 의약품 예외 가능성입니다. 시장을 움직였던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발언 짚어보면요. 트럼프 상호관세와 관련해 자동차와 의약품은 면제될 수도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지만요. 어쨌든 이 발언 자체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관세 발언들을 보면 냉온탕을 오가고 있죠. 관세 해법이 있을 것 같다가도 관세가 강해지거나 혹은 더욱더 강한 발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기대한 이유는요. 미국의 수입 상위 품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수입 1위 품목은 자동차고요. 2위 품목은 의약품입니다. 자동차와 의약품은 수입 비중이 비교적으로 큰 상황 속에서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에 관세를 매긴다는 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트럼프가 쉽게 상호 관세를 매기지는 못할 거란 분석입니다. 이에 자동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했고요. 2차 전지주도 동반 강세를 시현해내는데요. 결국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죠.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연구하는 메모랜덤, 즉 지시에 서명을 했습니다. 국가별로 관세율을 점검하고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4월 1일까지 검토를 완료할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시장은 당장 발효는 아니라는 점에 안도를 했고요. 자동차 관세 부과 또 제3국 우회 수출도 막겠다고 했는데 이 발언들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7시 50분 트럼프와 인도의 모디 총리가 정상회담 후에 합동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협상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을지까지도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 체크해 볼까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MK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 65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1% 넘게 상승한 수치인데요. 또 보통주 1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시간외에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컨텍솔은 지난해 영업이익 102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7% 넘게 상승한 수치인데요. 마이크로 컨텍솔도 해당 모멘텀 소화하며 시간외에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정부가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1조 원을 투입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보인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편 NHNKCP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8% 상승한 1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보통주 1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는데요. 여기에 95만 주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며 시간 외에서 3.23% 상승했네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 14일 독일에서 연례 국제안보포럼인 뮌헨 안보회의가 개최됩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이 발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뮌헨 안보회의를 거론하며 이번 회의 결과가 긍정적이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어제장 크게 올랐던 우크라 재건주들이 해당 모멘텀에 힘입어 다시 한번 크게 오를 수 있을지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삼성증권과 LIG넥스원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외 NHN, 서울반도체, CNC 인터내셔널 등도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실적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 끝까지 의외의 실적으로 높은 등락 보일 종목 선별에 힘써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름 테라퓨틱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미 2건의 기술 이전 경험이 있는 기업인데요. 공모가를 희망밴드 하단보다 낮은 2만 원에 확정했지만 청약에서 2대 1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관련 전망 이어지는 분석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